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항공권 할인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공항의 존폐 문제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6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최경란 신임 총감독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한 전시 주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개인정보 불법 조회와 관련해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감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광주시 비서실장이 인선 2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광주시의 인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경란 신임 총감독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해 국제적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회 대회 전시 주제 윤곽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시가 돼야 한다. 최경란 총감독은 지난 10년 동안 내실을 다져온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삶을 풍족하게 하는 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6회 대회는 이벤트나 행사 위주가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즐겁게 참여하는 전시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를 통해서 참여하는 전시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주로 중심을 모으자 합니다. 특히 광주가 아직 디자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며 시민 생활과 산업이 연계해 경쟁력 있는 국제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회가 채 7개월도 남지 않아 준비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하던 방향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모습을 연계해 다음 달 초쯤 주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도시는 정말 디자인의 도시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쉽게 누구나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자 하고요. 제6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7명 가운데 1명이 기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초중고 학교교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15.9%, 고등학교는 14.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0.9%, 고등학교는 12.2%로 전남은 10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비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학교 남녀 공학 전환 사업이 학교 측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지역 남중과 여중 10곳을 대상으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할 뜻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9곳이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 측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점과 동문회와 학부모의 반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밤사이 복사능각 현상까지 겹치자 오늘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1.4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륙 곳곳에 얼음 현상이 나타나겠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건조특보가 확대 심화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에도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광주 2도를 비롯해서 화순 영하 3도, 구례도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 13도, 담양 12도, 순천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열흘 앞두고 바짝 긴장한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항공권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KTX가 다니기 시작하면 항공 승객 유출을 막기 어려워 KTX 개통이 공항 이전에 촉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포 광주 간 주중 항공편 4편이 4만 원대 할인 항공권을 내놓은 첫날. 승객들은 줄어든 부담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KTX가 개통하면 뭘 탈지 묻자 대부분 KTX를 골랐습니다.
수속 밟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귀찮고 서울에서는 김포에서 서울 시내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죠. 항공과 KTX 요금 차이가 좁혀지는 건 선택에서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10,000원 내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뭐 주어진 업무 뭐 긴급성이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의 큰 메리트는 못 느낄 것 같아요. 10,000원 내외면. 실제로 항공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5% 정도에 불과한데 KTX가 개통되고 나면 절반 이하인 2.6%로 극히 미미해집니다. 앞서 KTX가 개통한 대구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80% 가까이 항공 승객이 줄어 김포 대구 간 노선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편수 요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항공 승객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고속철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좀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가기에는 속도 경쟁력에서 이제 고속철도가 너무 월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로 곧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광주공항 이용객 감소. 군공항 이전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광주공항 이전에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수도권 영업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점포를 9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이달 초 서울 삼성동 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잠실과 노년 지점을 잇따라 개점했습니다. 이들 점포는 지점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소형 점포들로 광주은행은 이달 말까지 대치동과 방배동 지점을 추가로 열어 서울 지역 점포를 9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1,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1,320억 원을 책정했고 올 상반기 중에 사업비의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에는 전업농이 농사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고령의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하는 실태와 관련해서 법원이 감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여성 사진을 검찰 전산기록에서 훔쳐보다 기소된 검사와 수사관들. 채권자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려줬다 파면된 경찰관들처럼 검찰과 경찰은 전과 기록과 각종 수사 정보와 같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광주 MBC는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경찰관 개인과 그들이 들여다본 이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보 공개에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잇따라 공개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 MBC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경찰청이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의 자체 감찰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경찰청을 비롯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훨씬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감찰 자료가 공개되면 수사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경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감찰 자료의 최종 공개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경찰은 2012년 대대적 감찰 이후 수사관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엿보는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떨까요? 대놓고 불법 조회하는 일은 줄었지만 은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검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400억 규모의 보이스피싱단을 잡고 보니 뜻밖에도 현직 경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전산망으로 조직원들의 수배 여부를 알려줬고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온 겁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 간부로서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였고 지난 2012년 경찰이 대대적 감찰에 나선 계기는 경찰의 단속 정보가 자꾸 새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자체적인 감찰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전산기록 무단 열람과 불법 유출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 등을 조회할 때마다 쓰도록 돼 있는 조회 목적을 실제와 다른 그럴듯한 것으로 바꾸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한 감찰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 때만 반짝 감찰에 나설 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대대적 감찰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유족 4명이 해당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에서 의료법인은 유족들에게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한 병동에서는 야간 화재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의료재단이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장 보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혼잡한 틈을 타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런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마스크를 쓴 노인이 물건을 고르는 척 한 여성 옆으로 다가서더니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몰래 빼내 황급히 사라집니다. 영상 속 남성은 73살 김모 씨. 전과 13범인 김 씨는 절도 혐의로 실형을 받아 지난 2013년 출소한 이후 전통시장에서 같은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2차례의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시장을 올 때 배려하고 날아다니십니다. 뭐 훔치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순천의 또 다른 5일장.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성 주위를 서성거리더니 여성이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서는 순간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순식간에 빼냅니다. 역시 상습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소매치기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순천 지역에서 신고된 것만 5건. 주부나 할머니들이 주 표적인데 시장 내부가 혼잡한 데다 범행이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지품이나 가방 같은 것을 앞쪽으로 메시고 이상한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거나 말을 걸어왔을 때는 한 번쯤 경계를 하시고 현금은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만 소지하는 게. 잠깐 장을 보기 위해 이처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1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 등 54개 업소를 적발하고 7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 은밀히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여종업원 등 39명을 적발했습니다. 한비던전 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 4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철사와 너트 등 85개 이물질이 발견된 한비던전 3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 이물질 4개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유입 경로와 형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측은 이물질 89개 중에서 51개를 제거했지만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비서실장이 전임지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의 후폭풍 때문에 2달도 안 돼 사퇴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이런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인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젠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임명된 지 채 2달도 안 된 이재희 광주시 비서실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시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연인 신분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최근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기자재 납품 비리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연루 가능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의 사퇴로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부실 검증 인사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신임 정무특보를 열흘 전에 발표했지만 당사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열흘 넘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교수직을 산 혐의로 징역형을 산 인사를 부실한 검증으로 비꼬울 건강타운 임원에 임명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혀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임 행정부시장 인선 역시 적임자가 고사하거나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2개월 넘게 난항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 이후 단행된 인사가 정실과 보훈 논란, 부실 검증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인사 시스템 붕괴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경찰이 이재희 비서실장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장성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납품 비리에 대해서 내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김모 팀장이 납품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광주의 모 업체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팀장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팀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재희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중학교 배정 원칙을 세우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중학생 집단 전학과 관련해 민원성 요구를 교육적 판단 없이 수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전학 요구를 민원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환경 전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에서 열리는 올 시즌 개막전에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기아는 오는 28일 LG와 맞붙는 홈 개막 경기에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양현종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기아에서 2년간 함께 뛰었던 소사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16승을 기록한 양현종은 시범 경기에서 3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중견기업인 호반건설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광주대학교에 기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호반건설과 광주대는 대학 이사장실에서 발전기금 기탁실을 갖고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